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9월 1일이 이제 되었고 어제 마지막 날을 끝으로 8월이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9월 달도 좀 새롭게 시작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들 기대에 들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8월 달, 7월 달 어느 정도 그래도 적당히 잘 마감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자축을 하면서 9월 달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그 그냥 한번 공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컨텐츠를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8월 30일 날에 이제 종합시황의 공시 뜬 종목들 한번 그 공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공시에 관련해서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음, 뭐 특별히 어떤 뭐 종목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8월 30일 하루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공시를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공시들이 과연 진짜 실제로 주가에 연동돼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지까지도 가능하면 한번 봐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종합시황 제가 이제 미래에셋하고 신한금융투자를 두 군데를 계좌를 개설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래에셋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에서 투자 정보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뉴스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종합 시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공시들이 뜨거든요. 쭉 보면 특별히 이슈가 있는 과연 공시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뭐 바이오나 제약 쪽에서 이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해서 막 뜬 적이 있고요. 몇 개 종목들이 그렇게 뜬 게 있고 이슈 있었던 건 이 삼육물산이죠. 이 공시는 자기 주식 처분을 했다라는 거는 보시면 뭐 아마 대주주가 처분하거나 이 대주주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뭐 대표이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 처분 결정을 했을 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보통은 자기 주식을 매입한 거, 자사주를 매입한 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내가 샀다라는 거는 아무리 회사하고 아무리 대주주라도 우리 회사가 오를 거를 생각하면서 사지 떨어지는데 매입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뭐 신라젠 보시면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좀 어쨌든 자기 거를 사면 좋고 자사주를 처분을 하거나 매도를 하면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뭐 처분이 한 30만 주밖에 안 되죠. 3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딱히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비율이 뭐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하는 거는 뭐 좋진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매도 과열된 종목은 뭐 공매도를 많이 치니까 문제가 된 건데 보통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되고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만 이제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 이게 뭐 다시 완벽하게 또 뭐 이게 하루 이틀 됐다고 해서 공매도가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계속 밀리던 주가를 표면화 드러내서 공시가 이렇게 뜬다는 거는 뭐 공매도가 어쨌든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과열 종목 지정돼서 뭐 이렇게 공매도가 안 된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변동성이니 뭐 회전율 20종 이건 매일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삼보토건의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에는 이렇게 증자 방식이 그냥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삼자 배정 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할 때 즉 주가를 늘리는데 늘린 주가를 특정인에게 딱 꼬집어서 삼자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로 봅니다. 호재로 보고 그냥 생 유상증자는 보통은
하면 약간 악재로 좀 보이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좋겠죠. 뭐 라이센스 개발 유통 이런 거는 뭐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아마 이게 떴으면 이거 뜬 순간에 잠깐 반짝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것도 있네요. 그 단일 판매 뭐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 셀트리온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그 세 종목이 셀 삼형제잖아요. 제가 셀트리온 요즘 안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근데 이제 셀트리온 뭐 제약이 셀트리온 거를 뭐 독점 판매한다든지 셀트리온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독점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일 판매라든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호재고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공시가 이꼬르 주가의 상승이다. 좋은 공시가 이꼬르 주가의 상승이다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뜬 그 전후로 해서 전에 올랐을 수도 있고 안 오르다가 그 공시를 이용해서 변곡점이 돼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공시가 떴을 때에 좋은 공시가 뜨면 물론 조금 더 보유하고 익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공시를 뜬 걸 보고 들어간다.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트와 거래량입니다.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액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규 시설을 투자했다라는 건 어쨌든 그렇죠. 첫 번째는 이 그 신규 시설 투자한다는 건 보통 반도체 주들하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들에서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근데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사업이 좀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근데 다만 그 호재가 언제 과연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매출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된 금액 또 마이너스된 금액 소요한 금액들을 다 빼놓고 최종적인 이익금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면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시설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 보시면 투자 금액이 약 그 한 70억 되나요? 70억 좀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가 되는데 자기 자본 대비 한 20% 가까이를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돈이 나가니까 쓴 돈이 많잖아요. 그렇다니까 당연히 회사의 그 재무제표상에는 뭐 좋지는 않겠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 확장을 하면 어쨌든 간에 좀 더 이 회사가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떴네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한다 라는 부분은 최대 주주가 바뀐다 그러면 보통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봤어요. 그런 게 딱 떴을 때는 최소한 그 당일이나 이럴 때는 주가가 좀 흔들흔들합니다. 쭉 뺐다가 갑자기 올린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훑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옵토팩도 최대주주 변경이 됐는데 변경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변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 투자 조합으로 바뀌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호재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세부적으로 제가 이거를 차트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단기 차입금은 뭐냐면요. 그 1년 동안에 긴 기간이 아니라
그 현금을 좀 대무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1년 정도로 지급 기한, 그러니까 갚아야 될 기한이 한 1년 정도인 그 차입금, 빌린 금액을 말하고요. 그거가 뭐 감소됐다라고 하면 좋은 거죠, 당연히. 빚을 갚은 거니까요, 그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을 미리 갚은 거니까 이건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얘도 그렇고 좋은 거고요. 횡령배임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삼성물산 계속 이게 좀 문제가 있었고 잘 가다가 삼성물산 14,000원까지가 그냥 힘 세게 뻗치고 올라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유상증자 3자 배정. 이게 좀 약간 보신 말씀대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호재가 아니다. 왜냐면 증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주를 그 발행된 원래 주식수가 100주예요. 근데 100주 가지고 세력들이 한 50주 가지고 뒤 흔들어요. 그러면 막 어쨌든 50주가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최대주주라든지 기존의 그 회사에 있는 뭐 자사주를 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이 그 회사 쪽 측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나머지 주가를 이제 조금씩 매입하면서 매집하다가 올리는 게 보통 우리가 작전주라든지 모든 어떤 세력주들의 일반적인 그림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주식이 늘어나니까 주식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금액이 주가를 떠나서 주가가 주식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가총액도 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삼자 배정을 했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배정을 하든 어쨌든 좋은 거예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액트의 삼자 배정 결정도 뭐 악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단일 판매 공급객 다 좋은 거고요. 타법인, 그러니까 이제 타법 캠시스라는 종목이 뭐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면 예를 들면 그 계열사들 있잖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계열사들이라고 하면 뭐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면 뭐 CMG 제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타 법인들 그런 것들을 뭐 주식을 조금씩 취득한다는 건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떤 때는 근데 그런 게 인수를 하는 회사가 수익이 좀 되는 경우 있고 주식으로 인수를 당하는 회사가 피인수 회사가 좀 더 수익이라기보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체리보로 눈에 띄네요. 잘 나갔었죠 최근에. 스킨앤스킨도 유상증자 결정했네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주가가 조금 더 좋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대창단조 주식회사. 이게 회사가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인데, 보통 무상증자는 좋다고 보통 보죠. 무상증자는 좋다고 보는데 거의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뭐 많지 않습니다. 예, 무상증자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공짜로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음, 어, 그런데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뭐냐면 주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면 제고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사례도 이제 유한양행 옛날에 유한양행이 뭐 꾸준히 지금 무상증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 대창단조에서 무상증자를 85만 주 정도 되게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봅니다. 무상증자는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 근데 삼자 배정은 괜찮다. 무상 증자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날 9시에 공시 떴던 게 좀 있네요. 그죠? 30일 날 단일 판매 공급자. 예,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30일 날. 몇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좋은 공시들이 많이 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반영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혹시나 뭐 자기의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주식시장을 보시는 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9월 첫날인데요. 푹 좀 쉬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면서 내일 잘 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푹 쉬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구독도 댓글도 써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자주 열심히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저도 실력을 좀 키워서 제가 수익 나는 것도 자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